2025년 8월 12일 장마감 공개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시장, 리뷰, 프리뷰 할 거고요. 추천주 A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종목을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매매 방법을 좀 녹여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10시가 지나면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10시 이후부터 매수폭이 살짝 줄어들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진행되었죠. 물론 외국인 쪽이 매도폭을 축소를 했죠. 그거는 매수를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는 좋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볼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이어졌는데 제가 12시에서 1시에 언급을 해드렸던 지표가 뭐였냐면 32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32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2시에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이 3200포인트는 이전에 지지선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오늘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 물가지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의 역할이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물가를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경계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PI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죠. 대주주 양도세를 여당에서는 50억으로 다시 복구할 걸 원했지만 제한을 한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CPI가 만약에 내일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3155포인트입니다. CPI가 너무 올라갔다.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면 3155포인트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오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81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810포인트를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앞서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800포인트대까지는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80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 770포인트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장 초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반도체의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향후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철강비철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계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그나마 올라갔던 전력 전선 설비 관련주가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주도 좋지는 않고요. 건설 기계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공, 해운, 현대글로비스가 52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조선 자동차로 보게 되면 자동차주는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선주 하락은요, 조선 기자재의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화학 관련주 그 안에서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반 석유 화학은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에서 OCI 홀딩스만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와 함께 은행, 통신, 증권, 보험 이 종목들 양도세 50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 상승한 후에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건설주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원전 관련주였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전기술이 5%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한전은 3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이 오늘은 다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통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마트가 8%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흑자 성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야 될 건 대형주는 실적이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예상대로 나왔다 그러면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 얘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NC소프트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2분기 실적, 깜짝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원래는 2분기 실적 되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게임주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익 IPS, 유진테크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윗꼬리 혹은 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어젠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4%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디톡스는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42%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젤도 같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가 13%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 상승을 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엔터 안 좋았고요. 로봇 관련주 장초반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올라가다가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NHN KCP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클래시스도 실적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조선 기자재 안에서 성광밴드나 태강, 하이로코리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주 쪽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죠.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실적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예상대로 나오거나 세 개겠죠. 예상치보다 잘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안 나오거나. 이거는 실적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도 있겠죠.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컨센서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상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 종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실적이 전보다 좋아지면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을 하는 거고요.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컨센서스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업종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업종과 대장주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실적이 대부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그래도 전보다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은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실적이 나오는 종목, 즉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 이 종목은 미리 주가가 상승을 해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혹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예상치만큼 잘 나오게 되면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후에 그 이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좋은 뉴스에 하락을 하게 되고 향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3분기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때에 따라서 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동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었죠. 아이패밀리 SC, 에로티베큐움, 테크윙, JNTC, 에코프로 이 5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제가 장 초반에 눌리면 매수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 어제부터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지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지 같은 경우는 17,500원에서 17,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19,6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었고요. 이 19,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22,2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전에 저점을 하나 형성을 했고요. 이 저점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저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저점을 돌려내게 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된 건데 일봉으로 확인했을 때도 똑같은 거죠.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려낸 거고요.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상승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추세의 저점은 17,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얼마까지 17,8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반등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19,500원 전후기 때문에 19,5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 19,500원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22,2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대비 2분기가 더 커졌고요. 2분기 대비 3분기가 더 실적이 성장을 하고요.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이 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를 고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아무리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27,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로티 백큐물 말씀을 해드릴게요. 에로티 백큐은 저점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상승 추세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3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 초반에 종목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시장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항이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1,300원, 1,300원부터 1,600원이었고요. 이 저항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주요 주주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로티 백큐은 실적이 아니라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가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 12,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12,000원을 돌파를 하고 하반기에 실적이 예상대로 반도체 실적이 3분기에는 다 좋으니 그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5,000원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로티 백큐 저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크윙을 매수를 할 때는 아이패밀리 SC랑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3만원 부근이 저항이 된 거예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3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당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금리 대주주 양도세에 문제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33,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3,000원 돌파 시 3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 근거는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5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고점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5만 원.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하반기 실적 믿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인텔, 인피언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인피니언.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이크론의 경우는 우리 3분기 실적 되게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테크윙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JNTC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정 받게 되면 이거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행히 그 가격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갔다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패턴이 뭐냐면 이중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중 바닥은 바닥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원래는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CPI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버텨야 되는 날이 맞았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25,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체크 한번 해볼까요?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흑자 전환하고 있고요.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좋아지고 연간 실적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좋아지죠. 근데 바닥은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는 무조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장 초반에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정받으면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조정 분할 매수 얘기를 해드렸고요. 분할 매수를 얘기를 해드렸었던 이유는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54,000원 때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폭 올라가면 이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54,500원에서 54,000원은 지지 구간이었고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서 VI까지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조정은 좀 받고 있습니다만 4%대 오늘 뭐 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저항은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점은 얼마로 형성되어 있냐? 56,000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6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65,000원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는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9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의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로 보게 되면 별도는 안 나오네요. 개별로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은 예상이 돼요. 이 하락은 자회사들의 하락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2분기 역시 흑자 전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88% 실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에코프로 BM에서 나옵니다. 에코프로 BM. 그럼 에코프로 BM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3, 4분기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HN 요 종목들의 실적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부 커버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세도 역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에코프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5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오늘 차익 실현한 종목이에요. 8월 7일 날 처음으로 매수를 했고요. 8월 12일 날 정리를 하는 이유였는데
왜 엔캠을 매수를 했냐면 최근에 뉴스는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캠의 경우는 8월 7일이 이전에 저항이 6이었어요.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저항이 있고요. 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매수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횡보를 하다가 이 저항이 완벽하게 돌파를 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왜 정리를 했습니까? 사실은 정리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항을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저항을 그려드리는데 이 저항에 부딪혔어요.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8만 원 전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을 교체를 했습니다. 2차 전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종목 교체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전에 저항이라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8만 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지금 여전히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박스권은 이 박스권이었고요. 지금은 이 박스권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9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YC라는 종목을 제가 7월 29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선을 확인을 하다가 8월 5일 날 재매수를 했고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YC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YC의 연간 실적은 440억으로서 2024년 대비해서 최소 3배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에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110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요. 150억 3분기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실적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을 했던 목표가는 13,500원이었는데 여전히 저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왔고요. 이 지지를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29일 날 매수를 했던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었어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딱 있는데 매수를 못했던 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서 11,000원에서 11,100원 매수를 했고요. 오늘 단기 급등을 보여주었는데 저항이 11,700원에서 11,800원이었어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고 10분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분봉까지 갈게요. 5분봉, 1분봉, 1분봉까지 가면 되겠네요. 1분봉을 확인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어디에서 동반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래가 여기에서 많이 터졌잖아요. 거래가 여기에서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가 많이 터진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물린 거예요. 다 물린 겁니다. 그래서 11,500원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참고로 현재가창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캠을 차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소폭이지만 차익 실현을 했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코스모신 소재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하나머티리얼즈 아니죠. 워닝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7월 29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7월 마지막에 관세 이슈, 8월 1일에 세법 이슈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역시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매도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매도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게 나왔네요. 7월 29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저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때문에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저점부터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지지선에서 계속 반등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전에 지지선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는데 매도 폭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코스모 신소재 오늘 사실 매도 사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매도 사인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게 낫겠죠. 캡처를 하나 뜨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46,5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9시 41분이죠. 9시 41분. 그런데 9시 40분이면 10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10시. 46,550원은 이 가격이었고요. 이 이후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 안 하고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래서 홀딩인 거예요.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다시 한번 42,5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건데 잘 버틴 거죠.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저점이 쭉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 여기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로는 6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20%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C 워닝머티리얼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있죠.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조정이 아니라 오늘 올라갔네요. 그렇죠. 워닝머티리얼즈. 그래서 한 7%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닝머티리얼즈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도 괜찮아요.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저항이 되는 상황이 오늘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502억이었고요. 2022년을 뛰어넘지는 못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희귀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정가를 하게 되면서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다시 한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가 저점으로서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까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내년 실적까지 보게 되면 저는 42,000원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17,000원, 많이 올라오게 되면 42,000원인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2025년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42,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해야 돼요. 올라갔다가 전 고점이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 그러면 차익 실현이 돼야 되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목표가로 잡고 있는 거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35,000원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27,500원까지 조정받게 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42,000원까지 저는 100% 정도는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비중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여전히 손절가를 10,000원으로 잡나요? 아니라는 거죠. 11,000원으로 올리고 11,000원에서 계속 올라가네. 그럼 12,000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가야지만 수익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관심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관심 종목은 딱 2개를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도 관심 종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단점이 있는 걸 왜 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수가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단점은 뭐냐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877%가 거래가 돌았죠. 그런데 16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원래는 2, 3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2, 3만 주.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전의 저항과 지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가격인 거죠.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었고요. 저항이 나왔던 가격이었고 이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22,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저점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500원이죠.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19,0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25,0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2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완벽한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얼마냐? 26,500원입니다. 26,500원부터 27,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3분기 실적이 되게 좋아요.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4배 증가를 하죠. 4배. 그래서 3분기를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26,500원대까지 3분기에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오셈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점이 있었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즉 8,000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12,000원, 12,500원까지면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더라도 50% 수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의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9,000원에서 9,300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정을 받으면 좀 봅시다. 어디까지?
여기 지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할 겁니다. 다만 9,000원에서는 절반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9,300원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볼 예정이고요. 혹시 단기적인 목표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1,500원인 거고요. 저는 3분기 실적까지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12,500원대까지는 네오셈도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HBM과 CXL 관련 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튄다 그러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6,500원대까지 즉 이 박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조정이니까 절반을 줄였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 한번 다시 매수를 하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반 줄였다가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서 16,500원대까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8,000원에서 16,000원 가정하면 이것도 100% 정도는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요. 제가 방송을 못합니다.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내일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공개방송 진행을 할 거예요. 공개방송 진행을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추천주라고 제가 이 종목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손절가가 없을 경우는 3% 이탈 시 50% 비중 축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이탈하게 되면 전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CPI에 따라서 내일 방향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내일 공개방송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